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의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요일 뉴스탑 대은 특집입니다. 10가지 뉴스가 아닌 6가지 뉴스, 오늘 뉴스 탑 6로 하나하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받아들인다면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준 거라며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냈었는데 오늘 결과는 예상 바뀌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 저희가 이 표 계산 얘기를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만나보기 전에 지금 이 시각 좀 급박한 상황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서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이 지금 여의도에서 뭔가 좀 불상사를 우려하는 좀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속보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원래 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제 국회의사당 밖에서 오늘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이 결과를 이제 지켜봤었는데요. 국회 안에서도 본회의장 안에서도 방청석에도 이제 일부 개딸들이라는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밖에 있던 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이 국회와 이 여의도를 이제 국회의사당을 전부 다 차단을 했습니다. 못 들어가도록 차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역 지하철역에 셔터를 내렸거든요. 근데 그 셔터가 지금 현재 부서진 모습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국회의사당 쪽으로 진입을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입을 시도해서 일부 과격한 그 지지자분들이 이쪽 국회의사당 좀 진입을 했고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들이 일단 막아서는 이런 현상인데요. 지금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꽤 큽니다. 여러 가지 문들이 정문이 있고 좌우측에 그다음에 뒤쪽에 문이 따로 하나 있거든요. 아마 이쪽으로도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이미 이 개딸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예상이 됐기 때문에 국회가 협조를 해서 지금 경찰이 전체를 지금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예상외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모습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금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이 현재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가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일단 현재 경찰이 막아서고 있는데 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의사당 역 이 산발적으로 지금 일단 지지자들이 국회를 진입을 시도한다든지 여기서 현장에 모여 시위를 벌인다든지 특히 이번에 예상외로 지금 가결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들에 대한 항의 특히 비명계와 반명계에 대한 항의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멀리서 좀 해본 장면이고 일단 어떻게 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지 국회 내에서 뭐 반란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차분히 만나볼 텐데 그 전에 지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여의도 국회 주변 상황 혹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 상황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요.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사당역 1번, 6번 출구가 좀 폐쇄가 됐고 경찰들도 좀 많은데 일부 지지자들 혹은 취재진이 좀 둘러싸여서 아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 이후에 격앙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의 행동들 지금 보면 국회 진입을 시도했던 일부 시위대 얘기도 있고요. 뭐 오열과 비명도 있었고 앞서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던 일부 개딸들은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와 6번 출구는 지금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좀 개딸들로서는 이번 가결 소식이 충격적이었을 텐데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그럼에도 불상사는 없어야 될 텐데 약간 좀 급박한 상황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뭐 지지자들께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셨다는 부분은 충분히 10분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저는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라든지 어떤 억압적인
뭐 방법, 그다음에 욕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분풀이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가결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이거는 그냥 영장실질심사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단계이지 저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지자분들도 차분하게 오히려 다음 대응 방법을 오히려 더 걱정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저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참관했던 일부 지지자들이 저렇게 울고 뭐 비명도 지르고 욕설도 하는 모습까지 다 고스란히 나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사태질하는 장면도 있고요. 이런 성난 개딸들 지지자들이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으로 갔고 이제 폐쇄 조치를 경찰에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사인을 듣기로는 이 국회의사당역 주변의 철창이 일부 훼손되는 사건도 좀 있었다고 제가 전해드렸었거든요. 이런 불상사가 좀 앞으로 좀 벌어지면 안 될 텐데 일단 지금 이 시각 여의도 민주당사 앞 상황 뭐 유튜버와 지지자들 혹은 경찰 취재진이 뒤엉켜서 꽤 혼란스럽고 많은 인파가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텐데요. 좀 더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뭔가 좀 자제를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경찰도 좀 준비 중이고 특별하게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거나 혹은 저희가 다시 연결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박했던 상황부터 먼저 좀 만나봤고요. 다시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본론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입니다. 박진 의원, 박진 장관, 윤관석 의원, 이재명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295 중에 찬성 149. 장해찬 최고위원님, 예상을 좀 하셨어요? 저는 사실 민주당에서 그래도 부결표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관측을 했었습니다만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결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장 직접적 요인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방탄해달라고 체포동의안 부결해달라고 호소하는 그 메시지가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또 국민적으로 굉장한 역풍을 불러일으키면서 가결 찬성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게 역효과가 되었다라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그리고 개딸들에게 호소하는 그 일부 정치인들의 강경한 메시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에서 일정 팀장을 했다고 알려진 강의원 씨 같은 경우는 가결표 던진 민주당 정치인들 색출해내서 정치 생명을 끝장내겠다라는 매우 가격한 협박성 발언까지도 일삼았거든요. 그런 강경 발언들이 오히려 민주당 내 중도 온건파들을 더 자극하게 되면서 이 지난 1차 체포 동의안 때보다 10표가 기권 무효에서 명시적 찬성으로 돌아서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찬성 149, 반대 136.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무소속 혹은 보수 쪽에 가까운 이재명 대표에게 가결표를 던질 의원들을 최대 120명으로 봤을 때 적어도 29명이 민주당에선 이탈한 거 아니냐. 혹은 여기에 기권과 무효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39까지. 이게 본밀 투표, 무기명 투표니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결국 아까 장해찬 최고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정치검찰 공작수에 날개를 달아준 거 아니냐.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오늘 박광호 원내대표를 나와서 최선을 다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노돌 교수님 역효과였다고 보세요? 저도 그런 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좀 정말 막바지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지들 가결시켜 주세요. 제가 당당히 나가서 영장 기각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굉장히 이재명 대표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영웅이 됐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데 두 번째 한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차라리 침묵을 지켰으면 어떨까.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알잖아요. 이심전심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고 부결시켜달라는 메시지가 다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택의 고민의 과정에서 저렇게 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가결시킬 수 있냐 그런 마음 흔들리는 의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결시켜달라고 그 장문에 2,000자에 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쓰는 걸 보고
아,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을 너무 저렇게 쉽게 뒤집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 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다. 저렇게 그 상황을 쉽게 말을 쉽게 뒤집고 상황에 따라 저렇게 너무나 과거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하는데, 아, 이 고비가 지나면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 아, 이건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의원들이 더 많았을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각 녹색병원 앞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을 저곳에서 들었을 거고요. 오늘 어제 예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에 참석해서 뭐 신상 발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여러 메시지를 전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 대표는 나오지 않았고 그 신상 발언은 대신 박주민 의원이 했습니다. 아마 병상에서 링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아마 본인에 대한 가결 소식을 듣고 여러 생각에 잠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개딸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 녹색병원 주변에. 다만 지금은 일단 여의도로 대부분 간 것 같고 지금 병상 단식 중인 본인도 TV를 통해서 소식을 접했을 테고 아무래도 단식 중이고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음에도 보고를 받고 아마 이제 비상대책회의도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더 급박한 건 녹색병원보다 아마 지금부터 만나볼 이 시각 민주당 당사입니다. 당사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주변 이쪽이 조금 심상치 않아서 저희가 현장 연결을 계속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과 노도일 교수 말씀은 결국은 오히려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면 단식 동정론으로 부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부결 메시지가 오히려 역효과가 났고 이게 오늘 이탈표 적어도 29표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표 계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야권의 39표가 많게는 이탈했다. 이 부분들이 원래 저희가 주로 생각했을 때는 한 반명, 그러니까 비명계가 한 20명 안팎, 그리고 핵심, 온건 비명,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15명 안팎인데 그럼 모조리가 다 가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찍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결표가 지난 1차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139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면 149표가 나왔어요. 지금 과반보다 한 표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슬아슬했던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부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38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130 이번에 6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표가 좀 줄어들었죠. 부결표는. 기권과 무효가 지난번에는 20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10표가 나왔어요. 이걸 산수적으로 놓고 보면 기권표를 무효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한 10명이 가결표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존에 아마 139표를 1차에 던졌던 사람들은 그대로 던졌을 겁니다. 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소심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이게 체포동의안을 좀 부결시켜야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그렇지만 또 가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했던 중간지대에 있었던 의원들 바로 이 10명 정도가 저는 이번에 가결표로 옮겨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왜 옮겨왔을까? 라는 거 보면 제가 어제 저녁에 일부 비명계들 일부를 취재를 해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어제 이제 병상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작용을 미친 게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약속했던 대국민 약속했던 거를 본인이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게 신뢰가 상실된 겁니다. 즉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신뢰가 상실되면 아마 선거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쉽게 말을 바꾸는 걸 보면 이거 이제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 이제 당이 완전히 친명당이 되겠구나 라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직 이 표결 전에는 아쉽지만 표결 나고 난 다음에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표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총선 때까지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위주로 가겠다.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저는 이 반명과 비명계가 상당 부분이 이번에 정말 안 된다. 이게 국민들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찬성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그게 딱 2표였습니다. 2명이 결정적으로 돌아섬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결이 된 겁니다. 2명, 핵심은 2명이다. 시시각각 현장 상황을 저희가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게요. 일부 개딸들 혹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철조망을 훼손해서 경찰에 저지된 상황. 아마 저기가 9호선 국회의사당 역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일부 그 출구는 폐쇄가 된 상태인데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될 텐데요. 지금 철조망까지 훼손하는 많이 격앙돼 있는 개딸들의 모습을 잠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당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기권 9, 무효가 11표였는데 네. 지금 기권 6표, 무효 4표. 당시보다 뭔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기권과 무효표를 던진 사람들이 이번에는 찬성 쪽으로 갔고 그 중요한 한두 표가 이번에 결정타했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참 보면 아까도 쭉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두 표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메시지로 가결시켜 주십시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가겠습니다. 가결시켜 주세요. 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했더라면 저는 아마 이 무효표와 이 기권표 중에서 상당 부분이 좀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마지막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전략이 패착이었다. 결국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사실은 이제 자치단체만 이번에 정치를 처음 하시는 건데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정치는요. 신뢰, 말의 신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본인이 그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 정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고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의도 상황을 현장에서 계속 받으면서 예.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와 6번 출구가 폐쇄되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게 바깥에 있다가 이 1번 출구, 6번 출구로 올라가면 바로 국회의사당 정문 앞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소위 말하는 개딸 강성 팬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폐쇄되었는데 지금 올라오는 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고 있는 현장 영상과 사진은 예. 수십 명, 수백 명이 저 철조망을 훼손하고 있는 사진도 지금 막 공유가 되고 있어서 이런 물리적 소요 사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간절한 호소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7시부터 저 국회 앞에 모여 있는 민주당 팬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촛불 집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예. 지금 민주당 당사로 진입하려는 시도도 있어서 경찰이 급하게 막아서고 대치하고 있다는 현장 상황이 저에게 막 공유가 되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 보이는 화면은 아마 좀 이전에 찍힌 것 같고 상당히 현장이 심각해 보이는 사진 등이 많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폭력 소요를 막아야 되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 있다 치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이런 친명계 지도부가 지지자들을 달래고 지금 폭력 사태나 막 철조망 충동 일으키지 말고 예.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빨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워낙 충격에 빠져 있고 경황은 없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은 됩니다만 이런 일부 지지자들의 다소 난폭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자제 요청을 지금이라도 분명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표결 이후에 일부 비명계 의원들 몇몇과 통화를 바로 직접 해봤는데 여기 나온 얘기가 바로 여기. 아니다. 비명계 얘기는 이탈표가 예상보다 덜 나왔다. 이탈표가 예상보다 덜 나왔다는 분석도 저에게 민주당 내부 상황으로 저희한테 공유를 좀 해줬습니다. 근데 설전 변호사님,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딸들의 압박성 문자에 어쨌든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부결을 약속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제 뭐 저런 사이트에서 지금 본인들 인증하신 것도 봤고 그리고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기준으로 해서 111명. 오히려 이제 여기에 본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해서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이렇게 배척하거나 뭐 무슨 뭐 과일에 빗대어서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여기 없으신 의원들에 대해서 뭐 폭력적인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은 덧셈 정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당 내에서 당분간은 뭐 이어지겠지만은 뺄셈 정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배척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당분간은 당원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차분하고 좀 냉정하게 영장 실질 심사라는 단계가 남아 있고 또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100명 넘게 저렇게 온라인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개딸들이 압박을 했고 어제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부결 지시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불상사까지는 번지지 말아야 할 개딸들의 다소 격앙된 행동까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몇 마디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과를 지금 봤는데요. 예. 검찰이 영장신문에 잘 대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결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미 부여를 하실까요? 제가 그걸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예.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부결 요청했는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그 판단은 제가 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예. 오늘 설명까지 못 하셨는데 설명으로 대신하시는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잘 보셨을 것 같고요. 국무위원님 법무장관이 임무였는데요.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뭐 자본범을 빗대서 잡스럽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비판하시는 것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잡범이 아니죠. 중대 범죄가 많이 있고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 범죄 혐의자이지 잡범이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본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 얘기를 좀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내용 중에 기자들과 여러 질의가 있어요. 노돌 교수님. 본인이 일단 발언을 끝까지 하지 못한던 거에 아쉬움. 그리고 잡범은 아니라 중대범죄자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 얘기한 것처럼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 제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죠. 의무고. 뭐 저는 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짧게 하라 뭐 길 그렇게 얘기한 거 뭐 그 길이가 길었냐 짧았냐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많으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근데 뭐 아마도 A4 용지로 뭐 18장을 준비해 왔다 그러는데 그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꽤 걸렸죠. 그런데 뭐 글쎄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방해하는 것은 김준표 의장의 말씀대로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리고 앉아서 계속 저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스스로 손상하는 행위란 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것인지는 뭐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설명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몇몇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었냐 짧았냐가 문제가 아닌데 그것은 거기에서 너무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말.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뭐 국민 여러분께서 뭐 TV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그 옹벽입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공소장에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그런 것들은 죄송합니다만 뭐 좀 드라이하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좀 도왔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 관련 저기 보셨던 저 김남국 의원과 한동훈 장관 설전이 잠깐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소속의 이재정 의원이 직접 가서 한동훈 장관에 항의하는 모습, 저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좀 자제시키는 장면도 있고 글쎄요. 이재정 의원은 약간 어이없다는 듯 웃고 있는 장면도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뭐 이에 별 반응이 없고 이런 장면까지 포착이 될 만큼 국회가 좀 오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테니까요.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이런 메시지 말고 가결하겠다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얘기를 좀 하고 영장 취지 심사를 받으면 어떠냐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을 했는데 이 대표에게 거절 의사가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하고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병상에 갔대요. 영장 실질 심사 받겠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입장을 내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재명 당대표 딱 한마디 했대요. 싫어.
그런 거 보면은 이번에 부결시키라는 강한 의지의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 안에서는 이거 가결될 가능성 높은 거 아니야? 라는 위험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무리해서 SNS 입장문을 냈고 일단 뭐 한 평론가의 뭐 본인 취재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긴 한데 박주민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입원 중인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영장 심시설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했는데 딱 잘라서 싫어라고 했다. 혹시 이현정 의원께서도 취재해서 좀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 박주민, 김영진 의원은 뭐 최측근이잖아요.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싶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당 원로들이나 이쪽에서 많은 그 이야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왜냐하면 1차 이 체포동의안은 뭐 부결하는 거 한 번은 해줄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 의견이었고 특히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국회에서 정말 이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뭐 상황이 바뀌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 전체가 신뢰에 완전히 이 불신의 구덩이로 끌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결을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 못하겠다면 그냥 침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굉장히 조급했던 것 같아요. 특히 본인이 지금 당내 분위기를 좀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 이번만큼은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측근들하고 회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측근들에서 회의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고 그럽니다. 한쪽에서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자,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장문에 한 원고지 한 10장 되는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 저런 상황에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이 뭔가 강한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 당내에서 좀 더 결집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중도에 있는 그다음에 비명계나 반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뭔가 본인의 말을 다 뒤집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 위기가 확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제가 볼 때는 아마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고 측근들도 잘못한 거라 보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가결 분위기가 더 고조됐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